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의 상징, 마천루, 고층 빌딩, 쌍둥이 빌딩 테러, 할렘 등 여러가지 상징이 되어 있는 맨하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뉴욕시의 5개 보로 중 하나인 맨하탄 보로인데, 보로는 서울시 종로구처럼 뉴욕시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맨하탄은 미국의 동부 해안의 섬으로 본토와 롱아일랜드라는 섬의 중간에 있습니다. 동서 폭이 3.7km이고 남북 길이가 21km로 남북이 더 깁니다. 맨하탄은 크게 센트럴파크가 시작되는 58가 위쪽으로 센트럴파크 서쪽을 어퍼 웨스트 타운, 동쪽을 어퍼 이스트 타운이라고 하고 58가부터 14가까지를 미드 타운이라고 하고 그 아래를 다운타운이라 합니다. 다운타운은 로어 웨스트 타운과 동쪽으로 로어 이스트 타운으로 부릅니다. 세부적으로 동네 이름은 이 지도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맨하탄은 원래 원주민 레나파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1524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부탁을 받은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땅을 발견했습니다. 1609년 9월 네덜란드인 선장 헨리 허드슨이 처음 배를 타고 맨하탄 섬으로 갔는데, 후에 네덜란드는 레나파족에게서 싸게 지금의 금융가인 다운타운 쪽을 사들여 정착했고, 허드슨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맨하탄에서 올바니 시까지 이어지는 강을 허드슨 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원주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지금의 월스트리트에 나무로 성벽을 지어서, 지금은 성벽은 없어졌지만 세계의 금융가를 대표하는 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과의 전쟁을 거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런섬과 지배권을 바꾸고 영국의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서 뉴욕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 미국이 서부로 개척을 하며 중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나르기 위해 허드슨 강의 북쪽 올바니시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곳을 이어주는 운하를 건설해 뉴욕 항만을 통해 수출을 하면서 맨하탄에 돈이 몰리고 유럽으로부터 이민자가 늘어나서 활기를 얻은 뉴욕에 프랑스가 1886년에 자유의 상을 설치해줘서 뉴욕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1904년 뉴욕 지하철이 개통되고 1930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설되면서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시의 맨하탄 보로에 대해 제일 남쪽부터 알아보죠. 맨하탄의 남쪽 바다엔 자유의 상이 작은 섬에 서 있죠. 우리들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일본이 붙인 이름인데, 원래 영어 이름이 스태츄 오브 리버리라고 자유의 상이라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섬에 가기 위해서는 맨하탄 남쪽 끝에 있는 배터리 파크라는 공원에서 표를 사서 배를 타고 갑니다. 이 공원은 작은 규모입니다. 그 동쪽에는 선착장이 있는데, 이 선착장에서는 뉴욕시의 5개 보로 중 하나인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배터리 파크 옆에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이 있고, 북쪽으로 브로드웨이 시작이 되는 곳에
차징불이라고 하는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황소가 떠받아 올리는 상징이라 증권을 떠받아 올리라고 세운 것이랍니다.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욕 증권거래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소의 북쪽 도로가 월스트리트입니다. 미국의 금융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죠. 지금도 길 밑에는 성벽을 지었던 흔적이 있다죠. 월스트리트 남쪽 동네는 처음 지어지고 좁은 곳이라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 다니면 아까 자리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북쪽으로 페더럴 홀이 있는데 여기에는 앞에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서 있는데 이곳은 미 의회의 구의사당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성공회 교회인 트리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 가면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던 자리에 새로 지어진 빌딩과 메모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빈라덴 세력에 의해 테러 당시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은 약 2,500명이고 부상자는 약 6,000명 정도랍니다. 이제는 6개의 무역센터 건물이 지어졌고 그중 제일 높은 건물이 104층입니다. 이제 풀턴 스트리트를 타고 동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 근처까지를 파이낸셜 스트리트, 금융지구라고 합니다. 동쪽 바다 쪽엔 시포트가 있는데 범선이 있고 음식점 등이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19세기 가장 번성했던 항구로 브루클린 브릿지를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 1883년에 세워진 1.8km의 당시 세계 최초의 현수교이고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이어주는 다리인데 엄청난 난관을 겪고 지어진 다리로 존 로블링이라는 토목 기술자가 며느리까지 동원되어 가족의 순환을 겪으며 공사를 했고 이 공사에 참여한 중국인들 때문에 다리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생겼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쇼핑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안에는 리틀 이탈리아라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태리 식당들이 많아서 이태리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옆 차이나타운에서 브루클린을 이어주는 맨하탄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브루클린 쪽의 덤보 맨하탄 브릿지 뷰라는 곳에서 보는 풍경이 영화에 많이 나와 한국인 관광객에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죠. 브루클린의 워싱턴 스트리트과 워터 스트리트 교차 지점 정도가 됩니다. 또 브루클린 브릿지도 브루클린 쪽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와 다리 사이에 있는 곳에서 보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서 맨하탄 쪽으로 건너오면 정면으로 시청이 보입니다. 브로드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소호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사우스 오브 휴스턴 스트리트에서 따온 이름인데 런던의 소호를 흉내낸 이름이라죠. 휴스턴 스트리트를 지나가면 노스 오브 휴스턴에서 딴 노호 지역입니다. 소호에는 고급 명품 상점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찐 부자들이 예술품이나 명품을 즐기는 곳이랍니다. 과거에 예술가들이 모여 있던 곳이랍니다. 쇼핑 좋아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휴스턴 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가보죠. 이스트 휴스턴 스트리트 북쪽에 이스트 빌리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리틀 자펜이라는 구역이 있고 일본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큰 특색이 없는 주거지역이 됐지만 과거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브로드웨이를 지나면 뉴욕 대학교와 워싱턴 스퀘어 파크가 나옵니다.
뉴욕 대학은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수준의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스퀘어 파크의 한쪽에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로 유명한 오 헨리가 살았던 건물이 있고, 그 서쪽으로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리니치 빌리지가 있습니다. 피치 타번이란 카페는 오 헨리가 자주 가서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129 이스트 18 스트릿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 헨리가 그리운 분들만요. 그런데 여긴 그리니치 빌리지는 아닙니다. 뉴욕 대학 주위 그리니치 빌리지에는 재즈바나 생음악 카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홍대 근처처럼요. 유서도 깊죠. 이곳이 신인 가수들의 첫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재즈 클럽 블루노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130W 3 스트릿인데요. 유명 재즈 가수들이 출연한다네요. 미리 예약하고 가세요. 아무튼 낭만 좋아하고 분위기 찾는 분들에겐 짱인 곳입니다. 자, 그럼 브로드웨이를 타고 슬슬 올라가 볼게요. 14 스트릿까지는 로어 맨하탄이라 하는데 그 위로는 미드타운이라 합니다. 올라가다가 이스트 23 스트릿하고 만나는 곳에 좁은 삼각형 건물이 나옵니다. 플랫 아이언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유명한 이유는 이 건물 이전의 건축은 철골을 쓰지 않아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1902년에 지을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좁은 면적에 지은 철골 구조의 22층 건물이랍니다. 바로 그 앞에 메디슨 스퀘어 파크가 있고요. 여기에는 오 애비뉴가 만나는데 이제는 오 애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33 스트릿과 34 스트릿 사이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옵니다. 1931년에 지어져서 1970년에 세계 무역센터에 가장 높은 빌딩 타이틀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최고 높은 빌딩으로 102층 높이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올 때 102명이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102층으로 지었답니다. 1945년에 B-25 폭격기에 들이받치는 사고도 있었고 영화 킹콩에도 나왔었죠. 이렇게 높고 당시엔 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도 부실했지만 3,500명가량이 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6명만 사망했던 것도 신기한 일이랍니다. 여기서 약간 내려와서 32 스트릿에서 서쪽으로 가면 코리아타운입니다. 5 애비뉴와 6 애비뉴 사이는 코리아웨이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국 식품점과 한국 식당 등 한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를 따라 올라가다가 6 애비뉴와 34 스트릿을 만나는 곳부터 7 애비뉴까지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1858년 설립한 것으로 미국 내에 800개의 점포가 운영되는 체인으로 1924년 이래 맨하탄에서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 가면 7 애비뉴와 8 애비뉴 사이 31 스트릿과 34 스트릿 사이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농구장이 있고 서쪽으로 더 가면 강 옆에 제비치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동차 쇼나 각종 전시회를 하는 곳입니다. 옆으로 뉴저지로 건너가는 링컨 터널 입구가 있고 그 옆에 포트 오서리티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외 버스 터미널인데 뉴저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장거리 버스를 타기도 하는 곳입니다. 버스 터미널 맞은편엔 뉴욕타임즈 신문사 사옥이 있고 42 스트릿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7 애비뉴 쪽으로 가면
중간에 마담 투소라는 밀랍 인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7에비뉴로를 가면 패션 디스트릭이라 해서 패션 관련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28스트리트에는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패션 관련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고, 39스트리트에 가면 단추와 바늘 조형물과 재봉질을 하는 사람 조형물이 있습니다. 46스트리트로 가면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입니다. 이곳에 전광판이 덮여 있는데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맨하탄의 다른 곳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지만 이곳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매년 새해 전야에 축제를 하는데 거대한 등으로 만들어진 볼이 신년 0시에 맞춰서 내려오는 볼 드롭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나 타임스퀘어를 위에서 보려면 근처에 있는 하얏트 호텔 또는 메리엇 호텔에 가면 됩니다. 주변에 디즈니 스토어, M&M 스토어, 허시스 초콜릿 월드 등 상점이 있고 뮤지컬 극장들이 주위에 있는데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고, 규모가 큰 극장들을 온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 떨어져 있고 규모가 작은 곳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합니다. 라이온 킹 등 유명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50스트리트에서 6에비뉴로 가면 라디오 시티라는 극장이 나오는데 연말에 크리스마스 스펙터클이라는 공연이 유명합니다. 거기서 5에비뉴로 가면 록펠러 센터가 나옵니다. 여기엔 겨울에 세계 최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스케이트장이 문을 엽니다. 록펠러는 석유와 철도를 독점했던 사람으로 엄청난 겁으로 맨하탄의 많은 곳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5에비뉴 맞은편엔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 있고, 여기부터 5에비뉴를 따라 올라가면 명품 가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5에비뉴를 따라서 46스트리트로 내려갈게요. 동쪽으로 가면 그랜드 센트럴역이 나옵니다. 서울역처럼 각지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는 46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으로 끝까지 가면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47스트리트를 따라 서쪽으로 5에비뉴로 가면 6에비뉴까지 보석거리라서 보석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47스트리트를 따라 서쪽 끝까지 가면 인터피드 시 에어 앤 스페이스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엔 2차 대전 때 활약하다 퇴역한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박물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 옆 피어의 88 부두에서는 크루즈 배를 탈 수 있습니다. 57스트리트 7에비뉴로 가면 한국인에게 유명한 카네기 홀이 있습니다. 철강 사업가 카네기의 기부로 1891년에 지어졌답니다. 가장 큰 홀이 2804석으로 지금은 다른 공연장에 비해 작은 규모라네요. 이제 59스트리트부터 센트럴 파크입니다.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로도 유명하죠. 서쪽으로 가면 컬럼버스 동상이 있고, 브로드웨이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록펠러 가문에서 지원해서 1960년에 지어진 링컨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도 많은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이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또 줄리어드 음악 학교도 있습니다. 8에비뉴를 따라 77스트리트로 가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구경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센트럴 파크를 구경하면서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 서쪽으로 가서 브로드웨이로 116스트리트에 가면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가 있고, 120스트리트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록펠러가 과거 돈을 벌 때 마음에 병이 생겨 고생하다가 베풀고 살라는 조언을 듣고 베풀고 나서 병이 사라져 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탑에 올라가면 맨하탄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의 125 스트릿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위로는 할렘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과거 범죄가 많은 곳이라 무섭다고 안 가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발전도 되고 범죄도 많지 않은 곳이 되어서 안전합니다. 5호 애비뉴를 따라 센트럴 파크 동쪽으로 내려오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89 스트릿과 88 스트릿 사이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죠. 지금까지 대략 유명한 장소만 소개했는데요. 박물관, 극장, 맛집 등 정말 볼 것이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